황금빛 인생 이야기. 오늘은 아들 며느리 주려던 아파트를 되팔아 버린 사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가족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우리는 사랑과 갈등, 이해와 오해를 경험합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세대 차이와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때로는 큰 벽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부모가 평생을 바쳐 자식을 위해 희생했지만 그 결과로 예상치 못한 상처를 받게 된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후회와 희망의 순간들까지.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갈등을 넘어 우리가 가족에게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 법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마주할 수 있는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가족의 의미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이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식들과의 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 부모는 그 시점을 정확히 기억할 수 없었다. 분명 처음에는 다정했던 아이들이었다. 바쁘다며 연락이 줄어들기 시작했을 때도 부모는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저 아이들도 이제 자기들 삶이 있으니 어쩔 수 없지. 어머니는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히 바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자식들과의 대화는 점점 짧아지고 만나자는 약속도 자꾸 미뤄졌다. 어머니는 처음엔 자식들이 바쁜 직장 생활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했다. 요즘 세상에 젊은 사람들 다 바쁘다잖아. 저 애들도 힘들겠지. 그러나 그 핑계는 점점 설득력을 잃어갔다. 자식들과의 대화는 표면적이고 형식적인 것뿐이었다. 전화를 걸면 짧은 답변이 돌아왔다. 엄마,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그러나 그 나중은 찾아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불안해졌다. 자신이 자식들에게 뭔가 잘못한 것은 아닐까? 그 생각은 그녀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아이들이 이렇게 멀어졌을까? 그녀는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았다. 자식들을 키우며 희생했던 시간들,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었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상처를 준 기억은 없었다. 대신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순간들만 기억났다. 어머니는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가 아이들한테 뭘 잘못한 걸까? 왜 저렇게 멀어진 것 같지? 남편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다. 글쎄, 우리가 뭘 잘못했겠어.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 그의 대답은 어머니를 안심시키기엔 부족했다. 어머니는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자책과 의심이 자리 잡았다. 몇 주 후 어머니는 결심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자식들의 집을 직접 방문하기로 했다. 전화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우리가 직접 가서 아이들을 만나야겠어. 남편도 그 생각에 동의했다. 두 사람은 선물을 준비하고 자식들의 집으로 향했다. 문을 두드렸을 때 며느리가 문을 열었다. 그녀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어머님, 아버님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미리 말씀이라도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녀의 말투에는 당황스러움과 불편함이 섞여 있었다. 그 말은 부모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아들도 뒤늦게 나와 말했다. 엄마, 아빠, 지금 저희가 좀 바빠서요. 다음에 오시면 안 될까요? 그의 태도는 부모를 더 큰 실망에 빠뜨렸다.
부모는 따뜻한 환영을 기대했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은 차가운 반응뿐이었다. 바쁘다고? 우리가 이렇게 멀리서 왔는데 바쁘다는 말로 우리를 돌려보내겠다는 거냐? 어머니는 아들을 향해 물었다. 아들은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 나중에 시간을 잡아서 다시 만나요. 오늘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며느리도 거들었다. 죄송해요, 어머님. 오늘은 일정이 좀 있어서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부모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다.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이렇게 된 걸까?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아이들이 우리를 이렇게 대하는 걸까? 그녀의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질문이 떠올랐다. 남편도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여보, 우리 이제 아이들에게 너무 기대하지 말자. 우리가 기대할수록 더 큰 상처를 받는 것 같아. 어머니는 그의 말에 동의할 수 없었다. 자식들에게 기대를 버린다는 것은 그녀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었다. 그녀는 다시 자식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방법을 찾고 싶었다. 그러나 그 방법이 무엇일지는 알 수 없었다. 며칠 후 어머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대신 엄마,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라는 짧은 문자 메시지만 돌아왔다. 그 나중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었다. 어머니는 자식들과의 거리감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식들이 더 이상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 우리가 너무 많이 기대했나? 아니면 아이들이 변한 걸까? 그녀는 자신에게 물었다. 그러나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다. 대신 그녀의 마음속에는 끝없는 불안과 슬픔만 남아 있었다. 부모는 자식들이 멀어지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은 단지 자식들이 바쁘다고만 생각했지만 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마음속엔 의심과 상처가 쌓여갔다. 자식들과의 거리감은 점점 커져만 갔고 부모는 그 갈등의 시작조차 알 수 없었다. 부모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다. 아들이 자신들에게 받은 아파트를 몰래 매물로 내놓았다는 사실이었다. 부동산 중개사로부터 온 전화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이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아파트를요? 그게 어떻게 된 일이죠? 중개사는 분명히 아들과 며느리가 직접 와서 매물을 등록했다고 설명했다. 그 순간 부모의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버지 또한 창밖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여보,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어머니는 남편에게 물었다. 하지만 남편 역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면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보이겠지. 그의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더 큰 혼란만 남겼다. 다음 날 부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며느리에게도 전화를 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대신 엄마, 나중에 이야기하자라는 짧은 문자 메시지만 돌아왔다. 부모는 기다렸지만 나중이라는 시간은 오지 않았다. 기다림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부모는 직접 아들의 집을 찾아갔다. 아들과의 대화는 부모에게 더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엄마, 저희도 이제 우리 삶을 살아야죠. 그 아파트를 팔면 더 나은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들의 말은 너무나도 담담했다. 그 말 속에서 부모를 향한 미안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너희 삶, 그런 부모의 삶은 너희를 위해 이렇게 희생했는데 그건 당연한 거였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러나 아들은 여전히 태연했다.
엄마, 저희가 부모님을 위해 항상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 말은 어머니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며느리도 대화에 끼어들었다. 어머님, 저희도 사정이 있었어요.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어머니의 눈빛은 더 차가워졌다. 사정이 있었으면 부모에게 먼저 말했어야지. 왜 몰래 이렇게 뒤에서 일을 벌이니? 아들은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은 듯 자리에서 일어섰다. 엄마,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내요. 저희도 더 이상 힘들고 싶지 않아요. 아들의 태도는 부모의 가슴을 더 깊이 후벼 팠다. 어머니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남편도 한숨만 내쉬며 말했다. 여보, 우리가 너무 참아온 것 같아. 부모는 결국 법적 대응을 결심했다. 아들과 며느리의 행동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다. 변호사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변호사는 부모의 상황에 공감하며 말했다. 부모님께서 하신 희생이 너무나 크셨습니다. 이 문제를 바로잡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다. 우리가 자식을 상대로 이런 일을 벌여야 하는 건가요?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요? 어머니는 속삭이듯 물었다. 남편은 단호히 대답했다. 여보, 자식이라도 잘못한 건 바로잡아야 해. 우리가 지금 이걸 넘기면 앞으로 더 큰 문제로 돌아올 거야. 법적 과정은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었다. 아들과 며느리는 부모를 향해 냉정한 태도를 보였다. 법정에서 마주한 그들의 표정은 더 이상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 듯했다. 부모는 마음이 아팠지만 물러설 수 없었다. 자신들의 희생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부모는 승소했지만 마음 한편이 텅 빈 것 같았다. 우리가 이긴 게 맞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상처를 받은 걸까요? 어머니는 판결문을 손에 쥔 채 중얼거렸다. 남편은 조용히 어깨를 감쌌다. 여보, 우리 잘했다. 이번엔 우리가 지켜야 할 걸 지킨 거야. 법정에서 부모와 자식은 처음으로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었다. 서로에게 소리를 높이거나 감정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시선에는 냉랭함이 가득했다. 부모는 자식들이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들은 법적 대응을 통해 부모의 희생을 지키려 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자리하고 있었다. 재판은 예상대로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었다. 부모의 변호사는 자식들이 아파트를 몰래 매물로 내놓은 행동이 얼마나 비도덕적인지 강조했다. 그는 부모가 평생 동안 자식을 위해 희생한 점을 언급하며 말했다. 이 아파트는 부모님의 희생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자식들이 이를 자기들 멋대로 처분하려 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강렬했고 부모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했다. 자식 측 변호사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아파트가 이미 자식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적으로 그들이 이를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명의가 자식에게 이전된 이상 그들이 이 아파트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의 논리는 냉정했지만 부모에게는 차갑게 느껴졌다. 그 논리가 부모의 희생을 부정하는 것처럼 들렸다. 재판 중 아들의 목소리가 법정을 가득 채웠다. 엄마, 아빠,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했나요? 그의 말은 부모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큰 잘못이 아니라고. 내가 부모의 마음을 이렇게 짓밟고도 큰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니?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아들은 계속해서 말했다. 엄마, 저희도 이제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하잖아요. 그걸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되나요? 그의 말은 이기적으로 들렸지만 그는 그것이 정당하다고 믿고 있는 듯했다. 며느리는 그의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덧붙였다. 어머님, 저희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랬던 거예요. 어머니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어려웠다니. 내가 부모를 속이고 몰래 이런 일을 벌인 걸로 너희가 얼마나 우리에게 상처를 줬는지 알기나 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잡았다. 너희가 정말 자식이라면 이게 부모를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하니? 아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지만 여전히 반항적인 기색이 느껴졌다. 그는 부모의 분노를 이해하는 듯 보이면서도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마음을 놓지 못했다. 재판이 끝난 후 부모는 법정을 나오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어머니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다. 우리가 이긴 걸까? 아니면 그냥 또 다른 상처를 받은 걸까?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남편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답했다. 여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이것뿐이었어. 이게 맞는 결정이었을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부모는 서로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다. 차 안에서 들리는 소리는 라디오의 희미한 음악뿐이었다.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날의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자식들과 함께 웃고 떠들던 날들, 처음으로 아파트 열쇠를 아들에게 건네주던 순간이 머릿속을 스쳤다. 그 기억들은 이제 너무 멀게 느껴졌다. 며칠 뒤 아들은 부모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 편지에는 짧은 사과의 말과 함께 그들이 느끼는 후회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부모는 그 편지를 읽으며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다. 어머니는 말했다. 후회한다고? 그럼 그들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건 뭘까? 후회만으로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는 건가요? 그녀의 말에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후회가 행동으로 이어져야 진심이지. 그저 말뿐이라면 우리는 더 큰 상처를 받을 뿐이야. 그날 밤 어머니는 잠자리에 들며 혼잣말을 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걸 기대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이 시대를 이해하지 못했던 걸까요? 그녀의 말은 공허하게 방 안에 울렸다. 남편은 옆에서 말했다. 여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 자신을 지키는 거야.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 살아야 해. 그의 말은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 가볍게 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맞아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 살아야죠. 법정에서의 갈등은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하지만 부모는 이번 싸움을 통해 자신들이 지켜야 할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비록 자식들과 멀어졌지만 이제는 자신들의 삶을 다시 만들어 가기로 결심했다. 법정 싸움이 끝난 후 부모는 더 이상 과거의 갈등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 법원에서의 승소는 부모에게 법적으로는 중요한 의미를 가졌지만 마음속의 상처는 그리 쉽게 아물지 않았다. 이긴 게 맞는 걸까? 아들 내외와 이런 일을 겪고 나니 기쁨보단 허탈함만 남았어.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남편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여보, 이건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야. 우리가 지켜야 할 걸 지킨 것뿐이야.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모든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깊이 고민했다. 여보, 이제 이 논도 떠날 때가 온 것 같아.
여긴 우리가 평생을 바쳐 일구어 온 곳이지만 이제는 여기서 더 이상 버틸 이유가 없잖아. 남편의 말에 어머니는 눈물을 머금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이 논을 보니 참 아쉽네요.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추억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정말 떠나야겠죠. 부모는 논과 집을 정리하기로 했다. 오랫동안 사용했던 농기구와 가구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그들의 지난 삶을 떠올렸다. 어머니는 손수레를 닦으며 말했다. 이 손수레로 별을 얼마나 날랐는지 몰라요. 이걸 보니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다시 떠오르네요. 남편은 그녀의 옆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여보, 우리가 열심히 살았다는 걸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제는 우리도 좀 쉬어야 해. 짐을 정리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집 안 곳곳에 남아있는 세월의 흔적들은 부모의 발길을 붙잡았다. 어머니는 장롱 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며 한 장씩 넘겨보았다. 여보, 여기 봐요. 우리 아이들 어릴 때 모습이에요. 이렇게 작았던 아이들이 이제는 그녀의 말은 끝맺지 못했다. 남편은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그땐 참 좋았지. 하지만 이제는 그 추억에 머무르지 말자고. 부모는 시골집과 논을 떠나 작은 빌라로 이사했다. 새로운 집은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부모에게는 충분했다. 여긴 참 조용하네요. 우리가 살기엔 딱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그래, 이 정도면 충분하지. 우리가 둘이서 지내기엔 딱 좋아. 새로운 집에서의 생활은 단조로웠지만 그 단조로움 속에서 부모는 오히려 평화를 느꼈다. 아침이면 함께 동네를 산책하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눴다. 여보, 여기 공기가 참 좋네요. 이런 곳에서 살게 돼서 다행이에요. 어머니의 말에 남편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우리도 이제 이런 소소한 행복을 즐길 때가 됐지. 며칠 뒤 아들에게서 편지가 도착했다. 편지에는 후회와 사과의 말이 담겨 있었다. 엄마, 아빠,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이제서야 그걸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편지를 읽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후회한다고? 그럼 그들이 우리에게 준 상처는 어떻게 할 건데요? 그녀의 말에 남편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후회만으로는 부족하지.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진심이지. 부모는 아들의 편지를 받아들였지만 쉽게 마음을 열 수는 없었다. 우리가 너무 빨리 용서하면 그들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어머니는 걱정스럽게 물었다. 남편은 단호히 말했다. 여보, 이번에는 우리가 선을 지켜야 해. 자식이라도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 하잖아. 그날 밤 두 사람은 다시 대화를 나눴다. 여보, 우리가 참 많은 걸 겪었네요.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살아가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어머니의 말에 남편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맞아. 우리가 서로만 있으면 충분하지 않겠어. 이제부터는 우리를 위해 살자. 부모는 오랜 세월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들만의 삶을 만들어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록 자식과의 갈등은 깊었지만 그들은 그 상처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찾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자식들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들과 며느리는 부모를 향한 사과를 여러 차례 편지로 보내왔다. 엄마, 아빠, 우리가 너무 큰 실수를 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정말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아들의 편지를 읽으며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여보, 이걸 어쩌면 좋을까요? 정말 미안해하는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마음을 열어도 될까요? 어머니는 남편에게 물었다. 남편은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글쎄, 그들이 진심이라면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우리도 이번엔 신중해야 해. 예전처럼 그냥 다 내어주면 안 돼. 부모는 오랜 고민 끝에 자식들과 다시 만날 기회를 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들에게 명확한 기준과 조건을 두기로 했다. 우리가 너희를 다시 받아들이려면 너희도 진심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부모로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어머니의 말은 단호했다. 아들과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며 수긍했다. 만남의 날, 자식들은 부모의 집을 찾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후회의 감정이 가득했다. 부모는 차분히 그들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경계심이 남아 있었다. 아들은 부모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엄마, 아빠,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두 분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며느리도 울먹이며 말했다. 어머님, 아버님, 제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다르게 행동할게요. 부모는 그들의 진심을 느꼈지만 여전히 모든 것을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다. 어머니는 차분히 말했다. 내가 진심이라면 이제부터는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우리가 너무 빨리 믿으면 너희가 또 우리를 실망시킬까 두렵다. 아들과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어머님.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여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부모는 그들의 태도에서 진심을 느끼기 시작했지만 마음속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임을 알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식들의 행동은 점점 달라졌다. 그들은 주말마다 부모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아들은 농사 짓던 시절 이야기를 들으며 부모와 웃음을 나눴고 며느리는 어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함께 했다. 그들의 노력이 점차 부모의 마음을 움직였다. 여보, 우리 아이들이 정말 변한 것 같아요. 어머니는 남편에게 말했다.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래, 이번에는 진심인 것 같아. 이제 조금씩 마음을 열어줘도 되겠지. 어느 날 아들은 부모에게 말했다. 엄마, 아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두 분께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내가 잘 살면 그게 제일 큰 효도야. 다른 건 필요 없다. 그 말에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말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날 저녁 부모는 마당에 앉아 오랜만에 평화로운 대화를 나눴다. 여보, 우리 아이들이 정말 달라졌어요. 우리가 용기를 내서 그들에게 기회를 준 게 잘한 일이었을까요?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남편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이번엔 우리가 잘한 거야. 너무 미워하지 않고 기회를 준 게 옳았던 것 같아. 부모는 자식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았다. 부모는 자신들만의 행복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동네 주민들과 함께하는 작은 모임, 새로 시작한 텃밭 가꾸기, 그리고 둘만의 산책 시간이 그들에게는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다. 부모는 자식들과의 관계가 다시 좋아지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삶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고 있었다. 자식들이 보낸 사과와 행동에서 얻은 위안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자신들끼리 함께하는 시간이
그들에게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자식들에게는 변화를, 부모에게는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이제 자신들만의 삶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많은 걸 겪었네요. 하지만 이제는 이런 평화로운 시간이 참 소중하게 느껴져요. 그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어. 앞으로도 우리만의 행복을 만들어 가자고.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가족이라는 존재는 때로는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다시 하나가 되는 방법을 배웁니다. 이 이야기의 부모는 자식들에게 큰 상처를 받았지만 결국 용기와 지혜를 통해 자신들만의 평화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식들 역시 뒤늦게 후회의 눈물을 흘리며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가족은 완벽하지 않지만 서로를 보듬고 함께 나아갈 때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혹시 풀리지 않은 갈등이나 오해가 있다면 오늘 이야기를 계기로 다시 한번 대화를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그 순간 새로운 희망이 싹 틀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생각할 거리를 남겼다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공감 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고맙습니다.